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은 한때 격투기 황제, 로칭송 받던 효도로 에밀리아넨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40대 아저씨가 되어버린 효도르가 얼마 전 1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더 포럼에서 열린 벨라토르 214 헤비급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라이언 베이더 선수에게 35초 만에 KO 패배를 당했죠.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구차분한 효도르 현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신 저희 채널의 모티브인 효도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도르의 러시아식 발음은 퓨드르이며 영어로는 페이도르이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효도르 혹은 표도르라고 발음합니다. 편의상 효도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달 2019년 4월에 격투기 용품 나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조건은 저희 채널 구독자이기 때문에 미리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도르의 종합격투기 전적은 45전 38승 6패 1무효의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히 격투기의 황제라고 불릴 만도 합니다. 효도르의 닉네임은 The Last Emperor로 마지막 황제라고 불렀는데요. KO승 13번, 서브미션승 16번, 그리고 총 9번의 판정승을 거두었고 패배로는 5번 KO를 당하고 1번 서브미션을 당한 그런 격투기 선수입니다. 효도르는 종합격투기 선수가 되기 전에 유도와 삼보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고 그때도 꽤 좋은 성적을 자랑했었는데요. 돈 문제 때문에 일본 격투기 무대인 링스에서 2000년부터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링스에서 효도르는 아로나와 데뷔전을 치렀는데 링스에서 편파 판정으로 항상 거론되는 경기가 바로 이 아로나와의 경기입니다. 개체량 당시 아로나 선수는 90kg대, 효도르 선수는 100kg대였죠. 둘의 체중 차이가 15kg나 났는데 아로나는 일본에 오기 전까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로나 선수가 3라운드 내내 탑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효도르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승부는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지고 효도르 선수는 기나긴 사투 끝에 승리를 따내기는 하지만 아로나 선수가 그 라운드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은 이 경기는 역대급으로 편파 판정이라는 오점을 남긴 그런 경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링스가 해체되면서 효도르 선수는 프라이드로 무대를 옮기고 자신의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도르 선수의 최대 전성기는 바로 이때 프라이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화려했죠. 상대를 제압하는 타격, 얼음 파운딩을 비롯해 하위 포지션도 나름 잘 구사했으며 부상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그런 시기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2002년 6월에 열렸던 판크레아스의 강자 세미 슐츠와의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탄탄하지 못한 프라이드 헤비급에서 챔피언 후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월등한 하드웨어를 가진 세미 슐트를 상대하는 효도르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미 슐트는 211cm의 키에 116kg의 거구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효도르는 182cm의 키에 105kg의 몸무게, 신체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효도르는 3라운드 내내 슐트를 압도하며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프라이드에서 첫 승리를 멋지게 장식하게 됩니다. 이후로 효도르는 프라이드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002년 12월 당시 프라이드 2인자인 히스 헬링과 맞붙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헬링을 강타하면서 1라운드 만에 끝나게 됐죠. 이 경기로 효도르는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되고 2003년 3월 16일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와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됩니다. 이때 노게이라는 콜먼, 헤링, 심지어 떠오르는 야수, 밥셉까지 무너뜨리며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효도르는 선제 타격과 테이크다운으로 우위를 점한 뒤에 노게이라를 수세로 몰아갔습니다. 서브미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난 후
특유의 얼음 파운딩으로 우세를 점했는데요. 이때 무려 20여 분 동안 노게이라를 그라운드에서 파운딩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경기 후에 3명의 심판들은 모두 3대 0이라는 만장일치라는 아름다운 결과로 효도르의 손을 들어줬으며 효도르는 프라이드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타이틀은 프라이드가 없어질 때까지 효도르 선수가 지켰습니다. 뒤이어 2004년 6월에는 그랑프리 2라운드에서 전 UFC 헤비급 챔피언인 케빈 랜들맨과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때 랜들맨은 효도르를 상대로 환상적인 수플렉스를 성공시켰는데요. 수플렉스 공격에도 강력한 효도르는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뼈가 나갈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후 효도르가 곧바로 스윕에 성공했고 파운딩에 이어 암락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효도르의 프라이드 경기 중에서는 노게이라와의 경기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2004년 8월에 맞붙었던 노게이라와 다시 한번 제대로 붙을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효도르는 장기인 얼음 파운딩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라운드 게임에 임했는데요. 노게이라는 1차전 때의 그 노게이라가 아니었습니다. 서브미션보다 파운딩 위주인 효도르의 그라운드 스타일을 파악한 노게이라가 효도르를 완벽히 가드에 가둬놓으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펀치를 날리는 순간 노게이라가 몸을 일으키면서 둘의 머리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효도르가 눈가에 굉장히 심한 컷이 생기면서 경기는 속행이 불가능해졌죠. 결국 이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었고 4달 후인 12월 31일 남제에서 3차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1차전과 달리 효도르는 NC 무효가 선언되기 전까지 경기 5분 내내 노게이라의 가드에 갇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효도르 입장에서는 부상당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경기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노게이라에게는 지난 과거의 치욕을 되갚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매우 아쉬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3차전의 경기에서 효도르는 2차전의 경험을 살려 완전히 다른 게임 플랜을 짜왔습니다. 아예 그라운드로 돌입하지 않는 전략을 선보인 것인데요.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주짓수 매지션이라 불리우는 노게이라를 상대로 그라운드는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겠죠. 이때 1라운드에서 효도르는 노게이라를 경기 시작 후 9분에 걸쳐 타격을 가했고 유도식 매치기로 노게이라를 그라운드로 몇 차례 매다 꽂았습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효도르는 테이크다운 방어와 카운터 펀치로 경기를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3대 0이라는 깔끔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경기로 효도르는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 불리면서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헤비급 타이틀 방어를 해냅니다. 2005년에는 효도르가 크로캅과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을 치렀는데요. 당시 크로캅은 K1에서 프라이드로의 전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던 시기였습니다. 크로캅은 효도르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효도르는 프라이드와 계약상의 문제로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 8월 28일에 마침내 크로캅과 효도르가 맞붙게 됩니다. K1 출신인 만큼 타격에 능한 크로캅을 상대로 효도르가 그라운드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효도르는 타격 위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크로캅은 1라운드에서 잽을 적중시켜 효도르의 콧뼈를 골절시켰는데요. 효도르는 이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의 타격을 잘 피하면서 적절하게 그라운드로 유도해서 체력이 약한 크로캅의 체력을 천천히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효도르가 우세해졌고 크로캅을 농락한 효도르는 3대 0 판정승을 거두면서 명실공히 프라이드 헤비급 최강의 남자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남제에서 줄로 징요를 26초 만에 정리해버렸고 2006년 10월의 미국 대회에서는 다시 만난 마크 콜먼 선수를 쓸어버렸습니다. 2006년 남제에서는 마크 헌트 선수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렀는데요. 효도르는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경기 8분 15초 만에 기무라를 성공적으로 걸어 탭아웃을 받아내며 승리를 따냅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효도르 특집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는 효도르 선수의 프라이드 시절까지 이야기를 다뤘고요. 다음 방송인 효도르 특집 2탄에서는 프라이드 이후 그리고 그의 최근 근황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효도르 선수 특집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